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수분해와 복소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마저 다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을 듣기 앞서서 여러분은 인수분해의 패턴들, 응용 패턴까지는 공부가 된 상태 그리고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태로 수업을 들으셔야 하고요.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거듭 제곱에 대한 내용 공부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 확인해 보니까 복소수 부분을 복습이 좀 덜 되어 있어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소수는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좀 연습하다 보면 다 곧 잘 하게 됩니다. 처음에 복소수를 대하는 마인드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차근히 잘 따라오다 보면 금방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공부하다가 여러분이 납득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꼭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가령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요.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여러분은 이걸 이제 통분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까지 배웠던 거에서는 통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됩니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푸는 풀이가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같은 결론이 나올 거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고 싶은 건 이때 그럼 어떤 키워드를 썼냐? 어떤 키워드를 썼나요? 통분이라는 키워드를 썼나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는 지금 통분을 통해서 분모가 자연스럽게 실수화가 되죠.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면 분모의 허수 단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통분을 하는 게 나쁜 선택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바뀐다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일단 분모에 이렇게 허수 단위가 있는 경우에 복소수의 샵 복소수의 나눗셈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여러분 복소수의 나눗셈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솔루션이 어떻게 되죠?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떠오른 학생들은 지금 이 심화 강의를 들으면 안 되고 다시 복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나올 때마다라도 가서 복습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안 돼요. 솔루션은 분모에 있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다 곱해준다. 이게 솔루션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풀어주셔야 맞는 풀이냐. 1 플러스 i에 1 마이너스 i 그리고 3, 1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 통분이 더 간단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모를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모든 복소수를 a 플러스 b i 꼴로 나타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분모에 i가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거랑 좀 선생님이 하라고 한 내용의 차이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질문하시고 해결하시다 보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가장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복소수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길을 선생님이 안내해주고 있는 거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인수분해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인수분해 금방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가 인수분해에서 일단 크게 세 블락이 있죠. 첫 번째 여기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셋
그리고 응용 패턴은 패턴 1, 2, 3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잘 정리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뽑아봐라 하면 이거죠. 이걸 잘 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복습을 잘 하시길 바라고 여기까지 충분히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제 심화 패턴을 연습을 합니다. 심화 패턴을 보면요. 패턴 1, 패턴 2가 있어요. 패턴 1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지금 일단 인수분해를 2번 한다가 핵심이죠. 2번의 인수분해를 하게 한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2번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를 2번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수분해를 2번 해야 하는구나. 그러면 2번째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 여러분 이거 곱셈 공식에서 이거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는 이제 많이 풀다 보면 뒤에서 치환을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랑 짝을 지어줘야 합니다. 이 친구랑 짝을 지어도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친구랑 짝을 짓고 이렇게 해야만 x제곱 플러스 5x로 치환을 할 수 있는 각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치환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짝을 지어줬던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상황까지 생각한 그리고 풀이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께 비유를 들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2번 하는데 이 2번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죠. 잘 안 보이고 그래서 패턴을 좀 익혀놓으면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게 보이면서 조금 잘 풀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일단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자면 두 번째 first 다음에 second 두 번째 인수분해가 합차 공식인 경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이 50%의 확률은 일단 커버가 된다고 선생님 생각해요. 합차 공식을 잘 볼 줄만 알아도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문제들 중 절반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합차 공식이 올 각을 봐야 돼. 이게 좀 까다롭죠. 잘 보시면 이제 이 친구를 인수분해해라 이랬어요. 인수분해는 항상 공통 인수가 있는지 보시고 공통 인수가 없죠? 공통 인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선 공식을 써야 되는데 공식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공식을 쓸 수가 없죠. 4차 공식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생각? 당연히 치환을 할 생각을 해야겠죠. 치환을 해놓고 인수분해가 되면 상관없는데 치환을 한다고 해도 이 친구는 6, 6 이게 가장 작은 단위예요. 6, 6이 근데 12가 나오죠. 그래서 11을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도 안 돼요. 치환이 아니구나. 이때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수분해 2번 하게 만들었겠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인수분해 문제 푸는데 어렵다. 뭔가 어려워. 그러면 그건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만난 거고 그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인수분해를 2번 한다.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각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자, 여러분 이게 완전 제곱꼴이 되려면 여기 12x 제곱이 오면 됩니다. 그 완전 제곱꼴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x제곱 빌려다 썼죠? 마이너스 x제곱으로 갚아줘야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아래에 나온 식처럼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렇게 완전 제곱꼴이 되고요. 이렇게 완전 제곱꼴이 되고 나면 보이시죠? 이 x제곱 이게 핵심이에요. 얘를 빼줬다는 거. 그러니까 빼기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합차 공식. 그래서 합차 공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녀석이 A니까 지금 A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어려우면 치환을 해서 가기도 하는데 이제 치환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여러분이 안 하고 머릿속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완료한 폼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볼까요? 자, 이 문제 2차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인수분해야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지금 6이라는 애가 뭔가 부족하죠? 인수분해를 하기에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방법이 근해 공식을 써서 알파 베타를 찾고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줬으면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공부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이걸 이렇게 풀면 되는 게 맞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이 상황에 맞춰서 패턴 1처럼 해석을 해서 풀어볼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고자 여기 지금 써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합차 공식을 두 번째 써서 문제를 풀어봐야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기 빼기 a 제곱 꼴이 와야 되고 여기도 뭔가 묶여서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래서 뭔가 제곱을 빼줘야 되는데 그럼 앞에서는 여러분 여기에 뭐 x를 더해주고 빼기 x 이런 느낌이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잠깐 멈춰놓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자, 합차 공식이 된다는 건 어쨌든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어야죠. 근데 제곱이 아니잖아요.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이렇게 사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고정이란 소리인데, 자,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는 9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9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3을 더해주고 빼기 3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 또 아까랑 같은 얘기를 해야겠죠. 어떤 얘기? 선생님, 이것도 제곱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곱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걸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해공식 써면 또 그 근해공식 안에 루트가 들어있겠죠. 그렇게 해서 원래 푸는 게 맞는데 이제 예시를 보여주고자 하면요. 원래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이쁘게 만들려면 여기가 6이 아니라 얼마면 돼? 8이면 이쁘죠? 8이면 이뻐요. 왜? 8이면 여기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은 사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합차 공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보 같다 느끼는 게 8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2로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렇게 루트가 사용되는 경우가 나오죠.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근해공식 써서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단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이 3은 이제 루트 3의 제곱으로 봐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나오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실제 근해공식 또는 여러분이 나름의 알파, 베타 근을 구하셔가지고 만들어봐도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 3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베타를 가지고 또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숫자는 상수는 이렇게 1 같은 경우 1의 제곱이랑 통용된다. 또 뭐 4 같은 경우 2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제곱수가 아니더라도 3 같은 애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봐서 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빨리 보죠. 이제 똑같은 식의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여기까지 해보시고 패턴 2로 내려가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와서 이걸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었었다고 선생님 판단하고 아래에 넘어갔다가 여러분 수업 끝나고 다시 와서 풀어보세요. 여기 해설은 자세히 써놨습니다. 패턴 2죠. 패턴 2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하는 학생들은 아주 잘하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패턴 2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편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런 편법들을 소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 편법들은 뭔가 암기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또 모든 문제에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편법들을 사용해서 유명한 문제들을 나중에 소개는 해줄 텐데 문제 풀이할 때요. 그때 그 문제들이 편법이 아니라 정석적으로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런 거 오히려 보여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수분해 문제는 시험장에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섞여서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아주 고약할 겁니다. 그런 문제는 시간을 좀 투자해서 2번, 3번 시도해서 푸는 것이 가장 선생님 생각할 때 정석적인 그런 마인드인 것 같고요.
오히려 다른 단원의 문제들에서 시간을 줄이는 쪽으로 연습을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인수분해를 막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할 그 시간을 아껴서 다른 단원의 숙달도를 올리고 정확도를 올려서 인수분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되지 않나, 이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도 인수분해 2번 하는 거죠. 근데 그 2번 할 때 항상 이제 두 번째 인수분해 각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상황인지 봅시다. 이렇게 좀 복잡한 애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중학교 때도 안 한 건 아니야. 중학교 때는 이제 이걸 뭐 항이 4개인 거, 뭐 3개인 거, 5개인 거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그때도 많이 어려웠죠. 그때 어려웠던 학생들이 지금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풀이 방법은 이렇게 이제 솔루션이 나와 있어요.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자, 이게 좀 생소하죠. 우리가 보통 차수가 높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데, 여기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시죠. 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은 멈춰놓고 이 아래의 해설을 가린 다음에 이걸 보고 혼자서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x세제곱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첫 번째로 인수분해 하라 했으니까 공통인수 먼저 생각해야겠죠. 공통인수 있나요? 없습니다. 공통인수 없죠? 그리고 이제 격이 같지도 않아요. x, y, z는 서로 격이 같지도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 좀 이것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고, 자, 공식을 사용할 수도 없죠. 거기다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3개인 상황이니까 일반적인 공식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공식들 중에서 미지수가 3개 들어가는 거 이렇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형태만 가능하지,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패턴 1, 2, 3 한번 가서 다시 보고 올까요? 우리 패턴 1, 2, 3 여기 있죠? 응용 패턴 전개했다가 다시 묶냐, 치환을 하냐, 아니면 조립제법을 쓰냐? 아니죠. 셋 다 해당이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인수분해 2번 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2번 하기 위해서 어떤 각을 만들어야 할까? 이때 이렇게 문자가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이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암기를 하는 건데, 자, 차수를 보면 x는 3차로 가장 고차입니다. y는 2차지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z가 1차네요. 그러면 이때는 뭐에 대해서? g에 대하여. g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니까 g가 있는 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자, 결국 두 번째 인수분의 핵심은요, 뒤에 트렁크 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뒤에 트렁크 쪽에서 힌트가 제공되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은 보통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이렇게 세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가죠. 맨 마지막 항으로 갔죠. 그러니까 마지막 항의 특징은 뭐냐면 곱셈이 이루어진 항이다. 곱셈이 이루어진 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인수분해를 2번 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얘는 인수분해를 한 번 더 생각을 할 때 공통인수로 묶여지죠? 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보여요? 인수분해 한 번 더 할 수 있구나.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인다는 거죠. c 플러스 x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해놓고 보면 단순하죠. 문제는 뭐야? 이렇게 얘가 생겼다는 걸 여기서 알아볼 수 있냐는 거야. 못 알아보죠. 이건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인수분해를 한 번 더 할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엄밀히 따지면 얘는 인수분해를 뭐 3번 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선생님 말하는 건 두 번째 인수분해가 반드시 있다. 이걸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멈춰놓고 다시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논리를 한번 다듬어 가면서 풀어보세요. 공통인수가 있는지부터, 그리고 패턴 3개 되는지, 안 되면 이거 2번 하는 거네 이러면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셨으면 이번에 아래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아래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의 논리를 한 번씩 다 거쳐야 합니다. 공통인수 없네. 공식을 쓸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유혹을 받으면 안 되는 게 보세요. 치환도 안 돼요. 뭐 앞에서 묶었다 풀어요. 이런 거 다 안 되죠. 거기다가 조립제법도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수분해를 2번 해야 된다 정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 2번 하는 것 중에 어떤 패턴일까 이걸 봐야겠는데 약간 이제 문제가 힌트를 솔솔솔 풍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x랑 y가 서로 차수가 같죠.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x 기준으로 한번 내려도 되겠습니다. x 기준으로 내리면 이거 잘 묶어 주셔야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묶인다고 봤습니다. 자, 이거 묶는 거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선생님 이렇게 묶었어요. 그 다음에 3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1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두 번 한다. 2번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2번 하기 위해서 아직 한 거 아니죠. 항상 이 트렁크 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트렁크 칸을 잘 보세요. 그럼 트렁크 칸에서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게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얼마? 4가 나오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이제 바꿔줘야겠죠. 자 어떻게 바꿔줘요? 여기로 그럼 이번에 했을 때 3 이렇게 해서 4 되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3x y 3y 플러스 1 그리고 y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 거 이거 원래 지우면 안 되는데 선생님 지우지 말라 하지. 이렇게 좀 옮겨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2번째 인수분해가 된다. 이 2번째 인수분해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3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로 묶이죠. 그리고 여기는 2하고 1 또는 1과 2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여러분이 크로스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바로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1 빼기 5y가 나오도록 여러분이 세팅을 해 주려면 자 마이너스 5y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마이너스 5y가 필요하기 때문에 PC 어디를 가져다 써야 합니까? 마이너스 5y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1과 3 2와 1 하면 5가 나오지 않나. 근데 막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지금 부호가 다 동일해야 돼. 근데 여기 부호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지는 값이 발생하니까 사실상 더 작거나 큰 값을 골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위에는 마이너스 6y고 아래는 y가 나와서 마이너스 5y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이 나오는지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1이 나오나요? 자 이거랑 나오네요.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이대로 진행이 돼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x 그 다음에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y 플러스 1 2x y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수분해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좀 연습을 해주시고 인수분해가 2번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논리적인 그 스텝을 밟아가면서 풀어보시길 바라고 여기는 연습 문제를 하나 넣어놨으니까 해설 있죠? 해설 보지 마시고 여러분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이제 또 응용돼서 나오냐 했을 때 이제 삼각형을 가지고 많이 나와요. 삼각형으로 나오는 상황 한 가지만 보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친구 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차피 시험장에서 이렇게 삼각형 문제 나오는 경우는 인수분해 단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거 다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다 외우는 거 보면 선생님 잘 못 외우겠던데. 그래서 차분히 풀어보면 앞에서 논리 전개를 다 거쳐야 합니다. 공통인수, 공식, 패턴들 안 되네. 그럼 인수분해 두 번 하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인수분해 두 번 할 때 대표적인 그림 앞에서 보여줬고, 합차 공식으로 빼든지 아니면 여기 보통 이렇게 크로스 되는 패턴에서도 합차 공식이 나올 때도 있고요. 여기는 생각해보면 여기 합차 공식이 있을 수 있겠지. 또는 완전 제곱식이 있을 때도 있고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곱셈 공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좀 보여야 하는 게 있죠. 두 번 하는 각이 이게 한 번에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어떡하죠? 연습을 해야죠. 자, 이거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제곱으로 표현이 되죠. 빼기죠. 그럼 두 번 하는 각이 보였나요?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자, 선생님은 이게 보였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놓고 얘를 따로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c 제곱 합차 공식이죠.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곱이 아니죠. 이렇게 하시고 이게 0이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죠. 근데 우리가 세 변의 길이라 했으니까 다 양수잖아. 우리 길이는 양수예요.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일 수 없죠. 그러므로 여기가 0이어야 돼.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 여러분 어떻게 죄송합니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자, 여기 여기 잘못됐지. c 제곱이 아니라 4제곱. 여기 제곱이 맞았네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뭐죠? 피타고라스. 여기가 c, a, b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뭔가요? 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해봤죠? 이거 말고도 다양한 유형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인수분해 두 번 한다 이 마인드에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보시다 보면 되게 다 비슷한 문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뭔가 대칭성이 보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격이 같다. 선생님이랑 항상 격이 같다. 이 개념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풀이할 때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 이거는 이제 모든 참고서에 있지 않은 교과서에 없고 모든 참고서에 있지 않는 그런 문제여서 일단은 교의공에선 뺐는데 나도 여러분 공부하실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소개를 해보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직서에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해 가면서 하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하면서 숫자를 조절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대칭성을 띠는 아마 이 가운데 숫자를 바꿔줘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이렇게 이제 대칭성을 띠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일단 해보죠. 자, 여기 아무 숫자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또 5를 놓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x제곱으로 나눠줍니다. x제곱으로 나눠줘요. 좌변을 다. 우변은 0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혹시 풀다가 중간에 숫자를 선생님이 살짝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x-5분의 1은 0. 이렇게 문제를 세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은 뭐가 보이죠? 두 번 인수분해하는 패턴인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뭐가 여기서 이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2다.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 개념이 필요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랑 얘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거랑 이거.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그리고 5 그리고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x분의 1은 0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정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 때 2를 갖다 썼으니까 플러스 3 남겠죠. 그래서 여기는 3x 플러스 x분의 1은 0 이렇게 됩니다. 자, 숫자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2가 돼야겠죠. 그러려면 여기는 2가 돼야겠죠. 여기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금 숫자를 선생님이 건드려 봤습니다. 자, 다시 와서 이렇게 해놓고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x 플러스 x분의 1 자체를 지금 공통인수로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숫자를 왜 선생님이 자꾸 건드렸냐면 2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아까 5도 됩니다. 5 이렇게 두면 여기가 5가 되고 그럼 여기는 2를 가져다 썼으니까 3이 남겠죠. 죄송합니다. 5는 안 되네요. 정정하겠습니다. 4 여기 4 2 이렇게 남죠. 이렇게 남는 경우에는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여기를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이걸 t라고 취환을 하면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2는 0이죠. 그래서 2, 1 이렇게 t 플러스 2 t 플러스 2 t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 x 플러스 x분의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뒤에 두 번째 인수분해하는 상황에 어떻게 숫자를 여러분이 인수분해하기 좋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 세팅을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여기는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왜 여기 3이랑 좀 맞춰야지. 이제 와서 이제 선생님이 암기 한번 풀어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이 빼줬을 때 여기하고의 관계를 생각하면 되겠죠. 문제를 만들 때는. 근데 여러분이 신경 쓸 건 아니니까. 선생님 이제 바로 예제를 떠올리다 보니까 그랬고요. 아까 같이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1이죠. 3, 3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다른 숫자가 들어올 수 있겠죠. 이렇게 대칭성이 있죠. 차수도 잘 보시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떠올리기가 조금 암기하지 않거나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얘도 결국에 인수분해 2번 하는 거죠. 인수분해 2번 하는 건데 2번 할 때 논리가 매번 딱 일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패턴을 만들기엔 얘가 자주 나오면 내가 선생님 패턴을 만들 텐데 자주 나오지 않은 패턴이어서 따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사실 답지 확인하시면 한 번씩은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개념 원리에도 없었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그래서 일단은 따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다른 참고서에는 또 있기도 하니까 여러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학교에서 한 친구들도 있겠죠. 네. 자, 인수분해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봤습니다. 인수분해 문제들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데 심화 패턴 2번 인수분해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면 어느 정도 인수분해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요. 네, 원래 어렵습니다. 인수분해는 쉽진 않아요. 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어렵지만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뭐 더 많이 풍성하게 설명 안 하냐? 이유는 단순한데요. 이렇게까지 복잡한 인수분해가 사실 내신용이지 수능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절대란 말이 위험하긴 한데 선생님이라면 딱히 이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를 못 느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지. 수능의 단골입니다. 이걸 잘해야 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내신을 대비한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들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런 건 다 같이 틀리면 되고 여러분이 맞춰야 하는 것들은 맞출 수 있게 연습을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